그래서 저는 딱 요 세트로 써요. 이렇게 씁니다. 저는 팔레트를 이렇게 씁니다. 안녕하세요. 오쌤 방송국의 오쌤입니다. 오늘은 AU업이 첫 촬영 날이잖아요. 물감을 짜두고 쓰는 플라스틱 팔레트랑 물감을 그때그때 짜서 쓰는 아크릴 팔레트, 그리고 종이 팔레트 같은 팔레트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팔레트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각자의 장단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그냥 딱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짜놓은 상태에서 쓰는 거하고 그때그때 직접 물감을 짜서 쓰는 거,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칸 팔레트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칸 팔레트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이 이미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처음에 미술학원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전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다 짜주죠.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다 이름을 주기를 다 해줘요. 이게 무슨 색이고 이게 무슨 색이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나갈 때 여기에다가 레몬 옐로에다가 딥하고 뭐 오렌지를 어떻게 섞어 그러면 여기 써 있으니까, 아, 옐로우 딥, 퍼머넌트 옐로우, 이거를 좀 이렇게 섞어야 되는구나, 이런 조색에 대한 어떤 친절한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게 칸 팔레트예요. 예민하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나 조색을 한다든가 오래 많이 그리다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질감이 있잖아요. 팔레트가 이런 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건 뭐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죠. 철 팔레트예요. 조색을 이렇게 해보면 이 플라스틱 이 조색이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응고된단 말이죠. 이렇게 살짝 넓게 퍼뜨리면 이게 살짝 이렇게 모여요. 이게 모이는 게 철 팔레트하고 플라스틱 팔레트가 달라요. 철 팔레트가 플라스틱 팔레트보다 조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거 잘 보인다는 거죠. 물의 비중이 적고 물감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물감 양으로 톤 조절할 때는 이 철 팔레트에서 이렇게 물농도를 느껴지는 게 플라스틱 팔레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딱딱딱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종이에 딱 치는 순간 이 톤이 느껴져요. 붓끝에 물감과 물의 양이 조색이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섞여 있잖아요. 그게 플라스틱 질감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쇠 질감에서 들어오는 게 좀 살짝 이상하게 달라요.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시범 보일 때 조민쌤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디에 좀 많이 또 조색을 하냐면 큰 팔레트. 큰 팔레트, 내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 중에 제일 큰 팔레트, 이 책상 팔레트를 많이 써요. 그러면 반톤이나 반의 반톤을 쓰는 데 있어서 농도 조절가 굉장히 유리하죠. 원경 쪽이나 이런 원경 쪽, 앞백이나 뒷백 쪽에 만약에 주제물이 있더라도 약간 살짝씩 원 쪽에서 톤이나 발견 쪽에서 색감을 조금 더 이렇게 반톤씩 쳐서 올려줄 때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이게 거의 마무리 작업이에요. 그림이 어느 정도 90% 이상 진행이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뒤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따지고 할 때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칸 팔레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장점이에요. 장점. 조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레드 물감을 쓰고 싶어. 그러면 약간 버밀리언에서 출발을 해서 퍼머넌트 레드까지 초톤을 좀 만들어. 근데 난 여기에 살짝 오렌지 느낌 좀 더 가미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색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아무래도 물감 색깔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보이니까, 비유를 하자면 뷔페. 그리고 뷔페에 가면 쫙 있잖아. 한식, 중식, 양식 뷔페에서 접시 딱 들고 내가 원하는 거 딱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짜서 쓰는 팔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서 김치찌개 하나, 단품? 그런 느낌. 그거만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난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순두부찌개도 먹고 싶어. 그러면 다 시켜야 되잖아. 뷔페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게 쫙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약간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조색 속도에 대해서 약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칸 팔레트가. 반면에 종이나 아크릴 이렇게 직접 짜서 쓰는 팔레트는 이 동작을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오렌지 짜놓고, 레드를 칠할 건데 오렌지 짜놓고, 또 이제 버밀리언 짜놓고, 퍼머넌트 레드도 이렇게 짜놓고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움직여야 돼요. 세팅하는 걸 내가 시간을 따로 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색에 대한 속도가 확실히 이미 짜놓은 이 칸 팔레트가 확실히 빠르다. 짜서 쓰는 팔레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시를 치르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좀 이제 귀찮은 것도 있잖아요.
입시가 길어지다 보면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림이 잘 안 되면 짜증도 나고 물감을 이렇게 정리정돈은 잘 해놓으면 좋은데 어떤 시커먼 비닐봉지 막 물감을 때려 놓은 상태에서 찾아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막 그런 것들 뭔가 그런 게 정리 잘 안 되는 게 귀찮고 막 하는 것들이 귀찮고 뭐 그렇다면 이런 팔레트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팔레트만 들고 가면은 이거하고 그냥 불만 있어도 어느 정도 기본 세팅 끝나잖아요. 근데 짜서 쓰는 물감은 조금 더 이 팔레트도 들고 가야 되긴 하지만 물감 자체를 또 들고 가야 돼요. 많이 챙겨가야 되죠. 예비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32색이나 뭐 어떤 색감들을 이렇게 세팅된 물감을 산단 말이죠.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입시반을 보면은 이제 재수생 언니 오빠들, 삼수생 언니 오빠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또는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어떤 물감이 좋다고 하더라. 빨간색에서 이 물감이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 관상관계에서는 이 물감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아져요. 이게 되게 많아진단 말이죠. 입시철에 12월 말에서 1월 달 말 사이에 지하철에 혹시나 버스나 물통과 캐리어를 들고 다닌다. 그 학생은 대부분 이제 미대 시험을 보러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여행 가는 것처럼 짐을 많이 싸들고 다니잖아요. 캐리어에다가 손잡이에다 물통 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귀차니즘을 좀 피할 수도 있다. 이 칸팔레트 같은 게 이미 짜여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칸팔레트가 좋은 게 중채도나 저채도 또는 3번 명도 이상 그런 밝은 톤이 아니라 조금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좋다고 봐요. 이게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조색을 이 빨간색 지금 이렇게 막 묻혔죠. 근데 빨간색만 가지고 그림을 끝내도 되는데 갑자기 한 색을 써야 돼요. 파란색을 또 써야 돼요. 파란색을 또 이렇게 묻혀요. 그러다가 또 빨간색도 써야 돼. 급해. 이제 갈색도 써야 돼. 이러면 여기 갈색 부분에 지금 뭐가 묻어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 살짝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럼 채도가 이게 고채도에서 어떻게 돼요? 색감이 그냥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채도나 중저채도 무채색 계열을 쓰는 데 있어서 칸팔레트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탁색을 만들기 유리하니까 채도를 내리도 그렇죠. 편하니까. 의도적인 탁색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탁색도 있고 의도한 탁색도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탁색은 뭐냐면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물감도 좀 대충 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막 치고 들어왔는데 그 전에 조색했던 파란색이든 갈색이든 막 여기 묻어 있어. 이건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채도를 내리는데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이게 의도성이냐 의도하지 않은 거냐에서 약간 밸런스가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팔레트가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종이로 된 팔레트나 아크릴 팔레트는 조색 속도나 짜서 쓰는 행동에 어떤 귀찮음 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그때 짜서 쓰기 때문에 주제보에 저는 쓰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어째서죠? 이 순수 이 색감의 채도를 유지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이 어때요? 좀 넓기 때문에 주제부라면은 딱 봐도 그림에서 크기가 어때요? 면적이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러면 물감을 상대적으로 그러면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짜서 쓰는 아크릴이나 종이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듬직듬직하게 과감하게 물감이 뭐 버밀리안이든 퍼머넌트 레드든 내가 원하는 6대4나 5대5 비율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이죠. 그러고 어떤 주제부가 있다라면 거기에 한 방에 이걸 다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고 면적이 넓으니까 물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채도 유지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주제부의 넓은 부분을 칠하는 데 있어서 좀 양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칸팔레트 같은 경우에 이미 짜놓은 것 상태에서 팔레트에 갔다가 물통 갔다 팔레트 갔다가 또 물통 갔다 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막 칠했는데 여기 또 없어져. 아무래도 칸이 면적이 좁다 보면은 그럼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이 행위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짜서 쏘는 이게 면적이 큰 아크릴이나 종이 팔레트에 비해서 칸팔레트는 이런 게 조금 번거로움이 반대로 또 생기고 이 아크릴 또는 종이 팔레트 그때 짜서 쓰는 그 팔레트의 장점은 채도를 유지시키면서 처음에 스타트한 큰 면적을
이미 조색 과정에서 많이 넓게 만들어 놓고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종이 팔레트나 이 아크릴 팔레트는 짜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쁘게 이렇게 쫙 짜서 뿌듯하죠. 근데 그 막상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정도 양이면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무조건 남아요. 이건 무조건 남아요. 이 정도 양에 대한 감이 너무 없는 초반에 물감을 많이 쪄놔요 애들이. 이게 다 이 정도 이제 칠했는데 이제 주제부 다 칠했어요. 여기에 다시 담아요? 다시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아깝게. 아깝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너무 푹푹푹 짜놓으면 물감이 금방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미숙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를 했었으면 좋은데, 이 아크릴 팔레트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한 10장, 뭐 5장 이렇게 여러 장을 사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A4 사이즈 정도로 좀 여러 장을 붙일 수도 있고, 나는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걸 반 잘라서 이 정도 사이즈로 또 만들 수도 있죠. 반 잘라서. 그러면 마치 이제 책처럼 펼쳐가지고 이렇게 여기 쓰고 다음 또 여기 쓰고 다음 여기 쓰고 이런 어떤 처음에 만들 때 귀찮을 수는 있어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효과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 팔레트와 이 팔레트를 다 써본 사람들은 이 정도 마치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사이에 이렇게 껴놓고 써요. 그러면 이 칸 팔레트와 짜서 쓰는 팔레트의 어떤 장점들을 좀 느낄 수도 있고. 제가 그러면 여기 아크릴 팔레트죠. 짜서 쓰는 걸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 짜놓고 버밀리안, 퍼머넌트 레드, 퍼머넌트 로즈, 로즈 매더, 크립스메이크. 점점 농도가 좀 어두워지죠.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레드톤에서 이제 첫 톤에서 이제 중간 어둠톤까지 이제 짜놨어요. 그리고 이제 레드를 이제 칠하기 위해서 이제 조색 작업이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끌고 여기까지. 여기서 빨간색이 끝났어. 그럼 다음 색이 보니까 이제 파란색을 칠해야 돼,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넘겨.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넘겨 쓰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넘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파란색. 세르리안 블루, 피커 블루를 또 짜. 이 행위가 어때요? 되게 좀 번거로워 보이죠? 또 칠해. 그 잘 빨아야 돼요. 지금 방금 이렇게 딱 움직였는데 빨간색이 미세하게 섞였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란색 다 칠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약간 빼먹고 칠한 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쪽에가 각각의 물감 버밀리안, 퍼머넌트 레드, 퍼머넌트 로즈가 이 매더 크립슨하고 안 섞였어. 근데 내가 지금 놓치고 칠한 부분이 밝은 부분이야. 버밀리안 부분을 놓치고 칠했어. 그러면 바로 펼쳐서 버밀리안 부분만 잘 이렇게 다시 조색을 해서 칠하고 들어가면 돼요. 칸 팔레트 같은 경우에 이 면적이 얘보다 어때요? 좁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돼서 넓은 면을 다 사용했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까지 다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노란색을 써야 돼, 여기서. 그러면 칸이 없으니까 휴지로 또는 물티슈나 건조한 휴지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 또 이 반대로 또 이 번거로움이 또 있어요. 이걸 닦아내야 돼. 퍼머넌트 옐로우, 퍼머넌트 옐로우 딥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크릴 팔레트나 종이 팔레트에서 이미 짜놨어, 나는. 짜놨으면 아까 사용했던 노란색 사용했던 부분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펼치면 돼요. 그렇죠. 펼치면 여기서 다시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보다 얘가 좀 이 짜놓는 행위가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주제부 하나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제부도 있고 초근도 있고 중경도 있고 원경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제부보다 좀 채도를 내리고 싶으면 그냥 가장 빠른 게 이제 화이트를 좀 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칸만 찾아내가지고 화이트를 옆에다 짜놓고 바로 비비면 채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행위를 그대로 칸 팔레트에서 내가 한다라면 닦아내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 칸 팔레트가 물감을 조색할 때 면적 계산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양도 잘 계산을 해야 되고 고채도 부분에서 탁색이 섞이지 않게.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린이 고채도는 필요 없어. 약간 뭐 3.5, 4번 뭐 고채도 말고 약간 중채도나 어두운 부분을 칠해야 돼. 깨끗하게 닦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색감을 만들어 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 밑에 데미지가 먹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퍼머넌트 그린 2.5나 뭐 3번 쪽에 꼭 필요해. 진짜 깨끗하게 닦아요. 진짜.
이거는 퍼머넌트 그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퍼머넌트 섞고 레몬 옐로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뒤로 빠지는 부분을 칠하고 싶어. 그러면 섀도우가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 줘야 돼. 그러면 칸팔레트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거죠. 섀도우가 내려갈 수 있는 단점을,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섀도우를 내릴 수 있잖아요. 이미 짜놓는 칸팔레트는 초보자한테 추천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조색하는 양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빨간색을 칠할 거야. 이런 색감이 나와야 돼. 근데 칠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썼네 내가? 근데 아직 면적이 많이 남았어.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또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퍼머넌트 오렌지 30%, 그 다음에 버밀리언 한 70%를 가져가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렌지보다 버밀리언이나 퍼머넌트 레드를 섞었네? 실수로 인해서. 칠하러 들어왔어요, 열심히. 근데 어때요? 똑같은 빨간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물감의 색을 외우는데 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짜놓은 거를 계속 써기 때문에 낯색에 대한 색감은 늦게 익힐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렇게 귀찮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짜고 눈으로 확인하고 짜기 때문에 색에 대한 감은 조금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제 사용 후에 얘기를 할게요.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문제가 좀 생긴 게 뭐냐면, 그때그때 깨끗하게 한 장의 그림을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깨끗하게 다 빨아내고 또 관리 말리고 이런 걸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관리를 잘 안 하는 애들 있거든요. 잘 안 닦는 애들, 그림 한 장 그리고 그냥 대충 치워놓고 집에 가는 애들, 한두 달, 세네 달, 막 6개월, 1년 이렇게 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 상태에서 물감이 없으면 짜야 되는데, 이 팔레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관리 소홀자.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저걸 걷어내고 하면 좋은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짜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접힌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유는 안 짜겠지만, 이걸 걷어낸다고 걷어낸 상태에서 잘못해서 색이 있는 상태에서 짜버려. 처음에는 괜찮지만 걷어내지잖아, 없어지잖아. 그럼 이 색이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으면요, 마음은 급한데 잘 안 녹아. 그러면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붓이 상한단 말이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크릴 팔레트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팔레트 한번 볼게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만약에 한 10칸짜리가 있어, 15칸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닦으려면 꼼꼼하게 닦으면 한 20분까지 닦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안 닦거든요.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이런 나이프 같은 걸로 입으면은 긁어내요. 그러면 이제 자국이 생긴다던가 긁히면서 거칠어지죠, 표면이. 붓도 거친 면에다 또 비비게 되면 상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우린 붓이 평붓이 있고 사선붓이 있잖아요. 솔직히 사선붓이 칸팔레트에서는 조색하는데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선으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평붓은 90도로 직각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면으로 이렇게 녹여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미세한 차이긴 해요. 저희가 이렇게 큰 붓도 많이 써요. 3절이나 4절이나 주제부 같은 큰 면 칠할 때 솔직히 이렇게 작은 붓보다는 큰 붓으로 빨리빨리 칠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 큰 붓들은 살짝 조색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급하다 보면은 요것만 녹여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섞여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잘 다루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뭔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들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시험을 보면 시험장 같은 경우에 장소가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지만 넓은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 이 정도까지 공간을 주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좁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칸팔레트 같은 경우에 안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얘를 옆에다 놓고 쓰고 그림을 돌리면서 써요. 이걸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거 계속 돌린단 말이죠. 그럼 얘가 옆에 있어도 종이 뒷면에 물감이 잘 안 묻어요. 물론 이렇게 들어가면 묻을 수는 있어요. 묻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돌리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물감은 크게 안 묻는단 말이죠.
근데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난 지금 생각만 해도 좀 짜증이 확 날 것 같은데 빨간색 물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하다가 여기에 딱 해서 이렇게 칠했어. 근데 어느 순간 손에 딱 묻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책상도 들었고 그림 뒤도 뭔가 물감이 잔뜩 묻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요, 책상이 계속 어때요? 지저분해지고 내 손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묻어. 손에도 묻고 잘못하면 옷에도 묻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험장에 딱 갔는데 협사다 그러면 이 짜서 쓰는 종이 팔레트나 이 아크릴 팔레트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얘는 따로 옆으로 빼놓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칸 팔레트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동선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보면 백색 조명이 있고요, 노란색 조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밝은 백색 조명이 진짜 여기처럼 좋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딱 갔더니 누리끼리하고 조명도 별로 안 달아놓고 어두워. 그래서 팔레트 짜놓고 가서 딱 펼쳐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이 조명 때문에. 심지어는 화이트, 흰 종이에 화이트를 쳤는데 그 화이트가 노란색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짜서 쓰는 팔레트는 이 조명이 노란색이긴 하더라도 바로 아, 이게 버밀리언이구나. 이거 현장에서 바로 찾는 거죠.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짜서 쓰는 팔레트인데 이게 일반적인 크기죠. 근데 조금 작은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익숙하다면 주색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낯색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좀 더 이제 많이 배우다 보면 간색 부분, 그게 순광 또는 음지, 어두운 부분, 반사광 이런데 난색, 한색에 따라서 또는 인공물, 자연물에 따라서 또는 가까운 쪽, 좀 중경, 먼경 쪽에 따라서 좀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요 세트로 써요. 이렇게 씁니다. 저는 팔레트를 이렇게 씁니다. 주센 색감은 요 아크릴 팔레트, 섀도우를 내릴 때는 순발력 있게 칸 팔레트, 내가 원하는 어떤 이쁜 색깔, 간색들 위주로 이렇게 작은 팔레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오늘 A와 B는 이미 짜이는 칸 팔레트가 좋냐, 또는 짜서 쓰는 팔레트가 좋냐, 또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A와 B 이런 컨텐츠 안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